자,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금요일이죠? 네. 자, 우리 어저께 복습해야죠, 그쵸? 배웠던 거 복습 한번 해봅시다. 우리 어저께 그 감가상각에 대해서 배웠던 것 같아요, 그쵸? 감가상각, 감가상각, 감가상각에 의의 감가상각은 왜 하는 거다? 수익비용 대응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수익비용 대응, 감가상각은 수익비용 대응이다. 유형자산이라는 거는 우리가 영업에 사용하기 위해서 보유하고 있는 형태가 있는 자산인데 영업에 사용하면 뭐가 발생해요? 수익이 발생하죠. 이 수익은 유형자산 같은 경우에는 수년에 걸쳐서 단기간에 걸쳐서 발생을 해요. 근데 유형자산을 취득할 때 취득 시점에 바로 다 비용 처리해버리면 수익과 비용의 대응이 안 되겠죠. 기계를 사가지고 10년 동안 굴리는데 첫 해만 다 비용 처리하고 나머지 수익은 나머지 10년 동안 계속해서 발생한다고 하면 수익 비용이 안 될 거예요. 수익 비용 대응이 안 될 거예요. 그렇죠? 그거를 막기 위해서 우리가 상각이라는 절차를 거친다 그랬죠. 유형자산을 취득할 때 자산으로 계상해 놨다가 그렇죠? 얘를 야금야금 까면서 그렇죠? 이렇게 까면서 비용으로 떨어내는 거예요. 그렇죠? 자산을 까면서 비용 떨고 까면서 비용 떨고 하는 거를 우리가 상각이라고 그랬고 유형자산의 경우는 감가상각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구체적인 방법은 취득원가에서 잔존가치를 차감한 것을 뭐라 그래요? 감가상각 대상 금액이라고 그랬죠. 이 감가상각 대상 금액을 자산의 경제적 사용 연수, 그렇죠? 경제적 사용 연수, 내가 사용 가능하리라고 예상되는 기간 동안에 그걸 뭐라 그랬죠? 내용 연수죠. 내용 연수에 걸쳐서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방법에 따라, 그렇죠?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은 우리가 어제 배웠죠. 정률법과 체감상각법 뭐 이런 게 있다. 에 따라서 각 회계기간에 기간 배분하는 절차를 말한다. 그래서 감가상각이란 취득원가에서 잔존가치를 차감한 감가상각 대상 금액을 그 자산의 내용연수 동안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에 따라 각 회계기간에 배분하는 절차다. 목적은 수익비용 대응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완벽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계 처리는 이거는 12월 31일 날 하는 거라 그랬어요. 그렇죠? 감가상각 이 계상은 12월 31일에 일괄적으로 한다. 각 유형자산의 각 유형자산 별로 하셔야 돼요. 그렇죠? 차변의 감가상각 B, 대변의 감가상각 누계액. 우리가 자산을 직접 깔 수도 있지만 직접 가면은 우리가 최초의 취득가액이 얼마고 얼마를 생각했고 하는 정보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간접적으로 감가상각 누계액이라는 자산 차감 계정을 두어서 간접적으로 까나간다 그랬죠. 감가상각비는 우리가 판매와 관리 활동과 관련된 상각 자산의 경우에는 판매비와 관리비로 분류한다. 거기까지 알아두시면 되고요. 재무상태표는 어떻게 표시된다 그랬어요? 건물 10만 원, 감가상각 누계액 2만 원 그러면 건물 10만 원이 취득가액입니다. 최초의 취득가액이 그대로 유지되는 거예요.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감가상각 누계액의 의미는 상각이 완료된 이미 비용 처리된 금액을 말하는 거고요. 장부가액은 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 누계액을 뺀 앞으로 상각될 그쵸? 비용 처리될 금액을 말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감가상각을 하기 위해서는 앞에서 보셨지만 취득원가, 잔존가치, 내용연수, 감가상각 방법 요 네 가지를 알아야 된다고 했는데 요 네 가지를 알았을 때 우리가 감가상각 방법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봤죠. 우리 정액법과 생산량 비례법 그 다음에 체감상각법 그쵸? 체감상각법에는 정률법, 이중체감법, 연수학계법이 있고 이 중에서 정률법만 제대로 알아두시면 된다 그랬죠. 그래서 일단 생산량 비례법부터 보면요. 생산량 비례법은 내용연수라는 개념 대신에 뭘 알아야 된다? 추정 총 생산량을 알아야지 구할 수 있더라. 뭐 그런 내용도 봤고요. 정액법과 정률법인데 정액법은 우리가 어떻게 하는 거라고 해서 매년 일정하게 비용 처리하는 거 그렇죠? 매년 일정하게. 정률법은요. 내용연수 초기에 비용을 많이 계상하고 내용연수 뒤로 갈수록 비용을 적게 계상하는 방법이 정률법이었어요. 그렇죠?
뭐가 맞다는 없어요. 뭐가 맞다는 없고 합리적인 방법이면 됩니다. 되고요. 주의할 거는 정액법이나 정률법이나 비용 처리해야 되는 금액은 똑같다. 내용연수 동안 비용 처리되는 금액은 똑같다. 그 느낌이 오셔야지 돼요. 자, 그리고 식도 좀 알아두시면 된다 그랬죠. 정액법은 감가상각 대상 금액, 즉 취득원가에서 안정가치를 뺀 감가상각 대상 금액을 내용연수로 나눠서 비용 처리해 주시고요. 정률법은요. 이상각 잔액, 즉 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 누계액을 뺀 이상각 잔액이죠. 이걸 장부가액이랑 같이 봐도 된다 그랬죠. 상각전의 기초 장부가액을 말하는 거예요. 장부가액에다가 일정한 정률을 곱해서 상각을 한다. 이 정률은 시계 이미 잔존 가치와 뭐가 포함되어 있다? 내용 연수가 포함돼서 계산된 거니까 정률법도 잔존 가치와 내용 연수는 다 고려하는 거다라는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됐죠? 그다음 연수학계법도 체감상각법 중에 하나라는 건 알아두시고요. 어, 식도 알아두시면 혹시 모를 문제 대비할 수 있어요. 분모를 뭐다? 연수 합계로 하면 돼요. 3년이면 1 더하기 2 더하기 3, 5년이면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4 더하기 5 분의 거꾸로 죠 5, 4, 3, 2, 1 그러면은 점점 비용 처리되는 금액이 작아지겠죠. 자, 그래서 우리 삼각 방법에 대해서 다 봤고요. 유형자산의 처분인데 이 처분의 기본적인 분계에 대해서 여러분 모양 알아두셔야 돼요. 취득가액으로 대변으로 빼고 감가상각 누계액은 대변에 있던 걸 차변으로 빼면서 결과적으로는 장부가액으로 빠지고 차변에 처분가액이 들어와서 처분손익, 유형자산 처분이익, 처분손실을 대차 차익으로 구해주시면 됩니다. 주의할 거는 처분은 기말에만 되는 거, 기초에만 되는 거 아니라 그랬죠. 기중에도 될 수 있다 그랬죠. 기중에 처분이 됐을 경우에는 감가상각, 즉 기초부터 처분 시점까지 감가상각을 완료해주고 정확한 감가상각 누계액을 구해서 장부가액을 제대로 구한 다음에 처분 분계를 해줘야지 처분 손익이 제대로 나온다고 했어요. 아울러 가지고 취득도 마찬가지라고 했죠. 취득도 기중 취득을 하면 예를 들어서 7월 1일 날 취득했다. 그러면 12월 31일 날 감가상각비를 계산할 때는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6개월치의 감가상각 1년을 구한 다음에 월수로 조정해 줘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따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자, 그렇게 됐고 그다음에 우리가 취득 이후의 지출도 봤죠. 취득 이후의 지출, 유형자산 취득 이후의 지출. 유형자산 취득 이후의 지출은 그런 지출이 발생되었을 때 원칙적으로는 다 비용 처리하는 게 원칙이에요. 그렇죠? 그냥 다 그냥 지출이 발생하면 차변에 비용하면 되는데 성능을 현저히 개량시키거나 내용 연수를 연장시키거나 가치가 증대되거나 뭐 이런 일이 있으면 그렇죠? 자산 처리할 수 있다. 이때 자산 처리하는 걸 우리가 자본적 지출이라고 말했고 비용 처리하는 걸 수익적 지출이라고 부른다고 했죠. 어쨌든 자산 처리, 비용 처리예요. 그렇죠? 비용 처리했을 경우에는 수선비라는 계정 과목을 쓰고 자동차 같은 경우는 차량 유지비라는 계정 과목을 써서 비용 처리하면 된다 그랬죠. 자산 처리할 경우에는 건물이면 건물, 뭐 차량이면 차량, 차량 운반부 이렇게 적어주시면. 그 다음에 자본적 지출과 수익적 지출은 그 예를 좀 잘 알아두시라고 그랬죠. 자본적 지출의 예, 뭐 이런 거예요. 엘리베이터의 설치, 피난 시설의 설치, 냉난방 시설의 설치. 요 예가 구체적으로 요 잘 나오고요. 그 다음에 수익적 지출은 뭐 컨베이어 벨트의 교체, 타이어 교체, 뭐 이런 부속 교체, 깨진 유리 교체, 뭐 이런 것들이에요. 건물의 도장. 그걸 구분하실 수 있으면 돼요. 그렇죠? 그 정도 하실 수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어제 배운 게 이게 다예요. 그렇죠? 자, 객관식 문제 중간에 풀고 있었죠. 봅시다. 336페이지 같은데요. 9번. 그렇죠? 9번 풀 차례죠. 336페이지 보겠습니다. 336페이지.
9번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주 3일이 취득한 차량 원방구와 토지의 취득 원가를 계산하면 얼마인가 물어봤어요. 취득 원가. 차량 원방구가 먼저 나오네요. 매입가액에다가 취득세, 그 밑에 있는 취득세 어떻게 해요? 더해줘야겠죠. 그 다음에 매입 할인 있으면 빼주고, 그쵸? 오른쪽에 매입 운송비는 얘는 더해줘야겠다, 그쵸? 매입 관련된 운송비니까, 그쵸? 그래서 매입 차량 원방구의 취득가액은 2,110만 원에서 80만 원 뺀 2,070, 30만 원? 2,030만 원 되겠네, 그쵸? 토지는요, 매입가액은 4천만 원이고 부동산 중개 수수료 더해줘야겠죠. 더해줘야 돼요. 취득 부대 비용이에요. 취득세도 더해주고요. 재산세는 얘는 고려하지 않는 거예요, 그쵸? 얘는 고려하지 않는 거예요. 얘는 비용 처리하는 거 빼는 게 아니에요. 고려하지 않는 거예요, 그쵸? 얼마죠, 그럼? 4천 4,130만 원인가요? 네, 3번 되겠네요. 10번 업무용 건물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여 건물의 가치가 증대되고 내용 연수가 연장되었다면 이에 대한 회계 처리 시 차변 계정 과목으로 뭐가 나와야 돼요? 이거 자본적 지출이에요, 수익적 지출이에요? 자본적 지출이죠. 자본적 지출은 자산 처리하는 거죠. 건물에 대한 거니까 차변에 뭐가 나와야 됩니까? 건물하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하실 수 있겠죠? 11번 볼게요. 주 3일은 공장 건물에 엘리베이터를 새롭게 설치하고 3억 원을 지급하였다. 엘리베이터 설치했다 뭐예요? 자본적 지출입니다. 이 엘리베이터 설치로 근로 효율이 높아져 생산성이 증대되었다면 3억 원의 지출과 관련된 설명으로 오는 것은 자, 1번 1, 2번은 자본적 지출로 처리하여라고 되고 2, 3, 4번은 수익적 지출로 처리하여라고 시작하는데 뭐가 맞아요? 일단 자본적 지출로 처리하는 게 맞겠죠? 그 다음에 자본적 지출로 처리하여 공장 건물의 장부 금액에 포함시킨다. 이게 맞죠? 자본적 지출은 자산 처리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2번은 아예 말이 이상하잖아. 자본적 지출로 처리하여 비용으로 처리하는 게 무슨 말이에요? 그렇죠? 말이 안 되죠? 1번이 맞는 말이죠? 자본적 지출로 처리한다는 말은 우리 자산 처리한다는 얘기예요. 12번 다음 중 유형자산 취득 후 지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수익적 지출을 자본적 지출로 처리하면 해당 회계연도의 순이익은 과소계상된다. 제가 수익적 지출은 비용 처리라고 읽고 자본적 지출은 자산 처리라고 읽으라 그랬죠? 비용 처리할 거를 자산 처리하면 어떻게 된다? 비용 처리할 거를 자산 처리하면은 비용이 과소과대. 비용 처리해야 되는 거를 자산 처리했어요. 그럼 비용이 과소되죠? 과소되잖아요. 그러면은 이익은 과대 되겠죠? 잘 생각해 보세요. 바꿔서 읽어야 돼요. 비용 처리할 거를 자산 처리하면 비용이 과대되고 아니 과소되고 비용이 과소되면 이익은 과대되겠죠. 그 다음에 2번도 바꿔서 읽어볼까요? 자산 처리를 비용 처리하면 어떻게 돼요? 비용이 과대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자본적 지출을 자산 처리를 읽고 수익적 지출을 비용 처리를 읽으면 자산 처리할 거를 비용 처리하면 비용이 과대되겠죠. 3번 수익적 지출을 자본적 지출로 처리하면 즉 비용 처리할 거를 자산 처리했어요. 비용 처리할 거를 자산 처리하면 자산이 과대되겠죠. 4번 자산 처리할 거를 비용 처리하면 자본 총계가 자 요거는 자산 처리할 걸 비용 처리했어요. 자 보세요. 자산 처리할 걸 비용 처리했으면 비용이 과대되겠죠. 자산 처리할 걸 비용 처리했으니까 비용이 과대되잖아요. 이익은 과소되겠죠. 이익이 과소되면 이게 이익이 어디로 가요? 자본으로 흘러가죠. 자본이 과소되겠죠. 이익이 늘어나면 자본도 늘어나고 이익이 줄어들면 자본도 줄어들잖아요. 결과적으로는. 응? 손익계산서의 이익이 어디로 갔어요? 자본으로 갔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익이 막 늘어나면 자본도 늘어나고요. 이익이 막 손실이 나면 자본도 줄어드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옳지 않은 거는 그래서 지금 4번은 자본적 지출을 수익적 지출, 즉 자산 처리할 거를 비용 처리해 버리면 이익이 과소되겠죠. 맞죠? 그러면 자본도 과소됩니다. 바꿔서 읽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그렇죠? 자본적 지출은 자산 처리라고 읽고 수익적 지출은 비용 처리라고 읽으면 생각하기가 좀 수월해져요. 나머지는 여러분이 하나씩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이게 비용이 과소될지 과대될지, 그럼 이익이 과소될지 과대될지는 좀 따져봐야 돼요. 좀 익숙해져야 돼요. 한 방에 되진 않지만 하다 보면은 어차피 뭐 다 같은 얘기이기 때문에 조금 익숙해집니다. 잘 나오는 문제 유형이에요. 잘 해보세요. 자, 13번 볼까요? 13번. 다음 중 감가상각 대상 자산에 대해 자산에 해당하는 것은 감가상각 대상 자산, 감가상각을 해야 되는 자산 물어봤죠? 창고에 보관 중인 상품, 감가상각 해야 돼요? 재고 자산은 감가상각 안 하는 거예요. 재고 자산은 감가상각이랑 관련 없습니다. 그 다음에 공장에서 사용 중인 기계 장치, 감가상각 해야 돼요? 해야 되죠. 기계 장치 사용 중인 기계 장치 이거 유형 자산이잖아요, 그렇죠? 유형 자산이니까 감가상각 해야겠죠? 한번 도착지 인도 조건으로 배송 중에 있는 판매용 가구. 얘는 뭐예요? 재고 자산이죠? 그 다음에 건설 중인 자산. 건설 중인 자산과 토지는 우리 감가상각 안 한다 그랬죠? 감가상각 계상하지 않는 자산, 건설 중인 자산, 토지 감가상각 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러면 감가상각 대상 자산은 2번밖에 없네요. 그쵸? 1번, 3번은 재고 자산이고 4번은 감가상각 하지 않는 유형 자산이고 2번은 유형 자산이잖아요. 14번 유형 자산의 감가상각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감가상각비를 인식하는 회계처리는 재무상태표의 자산총액을 감소시킨다. 감소시켜요? 감소시켜요? 안 시켜요? 감소시키죠. 감가상각 누계액을 계산하면 어떻게? 그러니까 감가상각이라는 자체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산에서 이렇게 빼가지고 비용 처리하는 거잖아요. 자산의 가액이 점점 줄어들죠. 시간이 갈수록 감소시킵니다. 구체적으로는 감가상각 누계액이 계산이 되잖아요. 자산 마이너스가 계산이 늘잖아요. 그렇죠? 그럼 장부가액이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감가상 이런 이미지가 있으셔야 돼요. 유형자산을 취득하면요, 장부가액은 해가 갈수록 떨어져요. 쪼개면서 비용 처리하고 쪼개면서 비용 처리하는. 2번 정률법을 적용할 경우 상각률이 정해지면 단종가액 자료가 없어도 감가상각비를 계산할 수 있다. 맞아요? 맞아요? 아니에요? 맞죠? 상각률이 정해지면 잔존가치는 몰라 되잖아요. 잔존가치를 다 고려해가지고 상각률을 결정한 거잖아요. 그렇죠? 상각률이 정해지면 잔존가액 없어도 상각률만 있으면 우리가 얼마든지 감가상각을 할 수 있어요. 정률법의 경우. 그렇죠? 상각률 안에 내용연수와 잔존가치가 다 들어갔다고요. 3번 정액법을 적용할 경우 매년 일정한 감가상각비를 인식하게 된다. 맞죠? 이게 정액법이죠. 4번 처분되는 연도에 감가상각비를 계산하지 않더라도 영업이익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 맞아요? 틀렸죠. 왜 그러냐면 처분되는 기중처분한다고 하면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기중처분하면은 그 기초부터 처분일자까지 감가상각비를 완료해야지 처분 손익이 제대로 구해진다 그랬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기초부터 처분일자까지 감가상각을 완료한 다음에 처분을 반드시 해야 돼요. 기초부터 처분일자까지 감가상각비를 계산을 하면 감가상각비가 추가로 계산이 되겠죠. 처분할 때. 그럼 그 감가상각비는 상관비니까 영업이익에 영향을 미쳐야 안 미쳐? 미치겠죠? 감가상각비를 다 계산하고 처분을 해야 된다니까. 기초부터 처분일자 기중처분을 하면 기초부터 처분하는 날짜까지 감가상각비를 계산한 다음에 처분 분계를 해야 돼요. 그 기초부터 처분일자까지 감가상각비를 계산하면 감가상각비가 상관비니까 영업이익에 영향을
미치게 돼요. 되셨나요? 음. 네. 자, 됐고요. 그 다음에 그럼 옳지 않은 것은 4번이네요. 그쵸? 4번이 틀렸어요. 따라오시겠어요? 있겠어요? 네. 15번 볼게요. 15번. 다음 중 감가상각과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수익 비용 대응의 원칙에 따라 내용 연수 동안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방법으로 감가상각 대상 금액을 비용으로 인식하는 것이다. 맞아요? 맞죠? 맞는 표현이에요. 2번 감가상각 대상 금액이란 내용 연수 동안 비용으로 인식할 총 금액을 말한다. 맞아요? 맞는 거예요. 총 금액을 감가상각 대상 금액이라고 하는 거예요. 3번 내용 연수 동안 비용으로 인식되는 총 금액은 감가상각 방법에 따라 다르다. 상이하다. 맞아요? 틀려요? 틀렸죠? 음, 똑같아야겠죠? 4번 내용 연수 초기에 정액법에 의한 감가상각비보다 정률법에 의한 감가상각비가 더 크다. 맞죠? 내용 연수 초기에는요. 정률법이 비용 처리하는 감가상각비가 더 큽니다. 옳지 않은 건 몇 번이에요? 3번이죠. 자, 16번 다음 중 유형자산 감가상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정률법 감가상각비는 유형자산의 기초장부 금액에 감가상각률을 곱하여 계산한다. 이게 맞는 말이에요. 정률법은 장부 금액인데 정확히 얘기하면 어떻게 돼? 상각 전에 있는 장부 금액이니까 기초 장부 금액이 맞아요. 그러니까 전기에 상각하고 난 바로 직후에 장부 금액은 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 노계획을 뺀 거잖아요. 그게 이제 기초 장부 금액이라고 하는 거예요. 장부 금액, 장부가액. 맞는 말이고요. 이번 생산량 비례법은 감가상각비가 생산량에 비례하여 계상되므로 총 생산 가능량을 알 수 있어야 적용할 수 있다. 맞죠? 음. 한번 감가상각비 계상으로 당기순이익은 감소하지만 현금 지출은 발생하지 않는다. 자, 우리 감가상각비 계상하는 분께 어떻게 되는 거예요? 차변의 감가상각비, 대변의 감가상각 누계액이죠. 여기 현금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죠. 현금이 없는 비현금 거래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 현금이 나가진 않지만 비용으로 처리되는 거예요. 차변의 감가상각비가 비용이잖아요. 현금이 전혀 움직이지 않지만 비용으로 처리되는 어, 분계인 거예요. 이거를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감가상각비 계상으로 당기순이익은 감소하죠. 하지만 현금 지출은 발생하지 않는다. 맞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걸로 뭘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손익계산서에 당기순이익은 현금이 남은 금액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당기순이익이 현금 들어온 금액이라고 얘기를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손익계산서에 보면은 이런 현금이 지출이 없지만 비용이 되는 것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현금 지출과 수입을 수반하지 않는 것들이 있을 수 있다고요. 손익계산서 그 발생주의라고 그랬죠, 우리. 그래서 수익 비용 대응도 일종의 발생주의 원칙인 거예요. 발생주의. 기계를 사가지고 산해 다 비용 처리해 버리면 산해 돈 다 나갔잖아. 일단 1,000만 원을 1,000만 원 10년 동안 쓸 차량을 사가지고 1,000만 원 올해 나갔으면 올해 현금 1,000만 원 나갔다고 올해 비용 다 처리하고 9년 동안 비용 처리 안 하면 발생주의에 어긋난다는 거예요. 발생주의는 수익과 비용을 대응시켜서 어떻게 1,000만 원을 쭉 뿌리는 거예요. 10년 동안 사용 기간 동안. 수익 비용 대응도 발생주의랑 관련이 있다. 그거랑 관련해서 현금 지출이 없는 비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4번 감가상각은 기말 현재 유형자산을 공정가치로 평가하는 절차이다. 맞아요? 아니죠. 공정가치 평가한다는 말 안 했잖아요. 제가 이건 공정가치 평가하는 게 아니고 그냥 기간 비용 배분하는 절차예요. 공정 시가랑 비교해서 시가랑 평가한 거 아닙니다. 그렇죠? 평가 아니에요. 평가가 아니라 그냥 감가상각은 감가상각입니다.
물론 이게 나중에 이제 회계가 조금 더 이제 좀 중급 회계 가고 그러면요. 감가상각 따로 하고 일단 하고 그다음에 걔랑 시가랑 비교해서 시가랑 차이가 많이 나면 또 손실도 인식하기도 하고 이익도 인식하기도 해요. 시가랑 비교해서 너무 차이가 많이 나면 감손이라 저기 뭐냐 평가 손실이라 그래가지고 어, 손실도 인식하고 또 이익도 인식하고 하기도 합니다. 너무 시가랑 차이가 많이 나면 그런 것도 있기는 있어요. 있는데 감가상각은 별개예요. 다른 거예요. 음. 그럼 옳지 않은 것은 4번이죠. 음. 자, 그래서 말 문제인데 말 문제 다 푸실 수 있으시겠어요? 이런 문제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짚어가지고 푸시는데 일단 이런 이게 잘 안 된다 그러면은 그 뭐랄까 여러분 알고 있는 거랑 이 문장이랑 계속 매칭을 시켜야 돼요. 이게 매칭이 안 되니까 지금 이게 아, 맞는 것 같은데 아닌 것 같은데 정확하게 이게 이제 뭐 모르겠다는 건 하나씩 조금씩 걸려서 그런 거거든요. 문장에서 한 토시가 계속 걸려서 근데 그런 것들을 보면서 그냥 익숙하게 하는 방법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가만히 다 이해를 할 것 같은데 못하는 이유가 뭘까 생각을 해보면 이 말들이 이제 매칭이 안 되는 거야. 자기 여러분이 이해한 지식과 이 문장 자체가 맞는 것 같은데 아닌 것 같은 애매한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회계적인 표현을 계속 익숙하게 하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문제 나눠드린 거 있죠. 제가 어제 나눠드린 거나 그런 걸 보면서 여러분이 OX, OX를 이렇게 하는 그거를 계속 해보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네. 알아야 될 내용 여러분 다 알고 계세요. 그거 가지고 이제 푸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이제 문제를 푼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7번 볼게요. 17번부터 쭉 뒤에는요. 계산 문제예요. 우리 이제 감가상각비 하면요. 이런 말 문제도 있고 계산 문제도 있고 두 가지 패턴이 있는데요. 계산 문제 볼게요. 17번. 주 3일은 2021년 1월 1일 기계장치를 300만 원에 현금 구입하였다. 2021년 12월 31일 결산 시 정액법에 의한 감가상각비는 얼마인가? 계산 문제에서는요, 여러분 주의할 게 날짜나 이런 거 자료들 있죠. 자료 잘 챙기는 거거든요. 이 문제는 아주 쉬운 문제예요. 쉬운 문제지만 쉬운 문제부터 어려운 문제까지 똑같이 풀어야 되거든요. 항상 똑같이 풀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어려울 게 없어요. 어차피 모든 문제를 똑같이 풀면 여러분이 쉬워지는데 한번 바로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여러분 객관식 문제를 풀 때 쉬운 문제지만 일부러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뭐랄까 요 타임라인을 그려놓고 자료 정리를 해야 돼요. 이거 몇 년도예요? 2021년 1월 1일이고 12월 31일이죠. 취득을 언제 했대요? 1월 1일에 했죠. 기계장치 300 현금 구입 그쵸? 기계장치 300만 원 현금 구입했고요. 그 다음에 이게 취득가액이죠. 300만 원. 1월 1일 날 취득했고 300만 원. 그 다음에 뭘 알아야 돼요? 잔존가치, 내용연수, 감가상각 방법 이거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잔존가치 얼마예요? 50이요? 내용연수 5년? 그 다음에 정액법인가요? 정액법. 요거를 알아야지 우리가 감가상각 할 수 있죠. 감가상각을 언제 하는 거예요? 12월 31일. 자, 그러면 간단하지만 요거 분계 해볼게요. 그럼 연습하는 겸 해가지고 1월 1일 취득 시 분계 어떻게 되는 거예요? 현금 300만 원. 기계장치인가요? 기계장치 300만 원. 그쵸? 12월 31일 뭐 하는 거예요? 결산일이죠? 얼마큼 썼어요? 1년 썼죠? 결산 이제 그 감가상각비 계산해야겠죠? 계산하는 방법은 정액법이니까 계산하는 방법은 취득가액에서 뭘 빼요? 단종 가치를 뺀 거를 뭘로 나눠야 되는 거예요? 내용연수 5년으로 나누는 거죠. 그리고 요것도 이제 습관 해주셔야 돼요. 취득 언제 했어요? 기초 1월 1일 했고 12월 31일까지 몇 개월 썼어요?
12개월 썼죠? 항상 월화라는 겁니다. 12개월 썼으니까 12달분에 몇 달 썼어요? 12달 썼잖아요. 1이지만 개념적으로는 12달 썼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예요, 이거? 50만 원이에요? 50만 원 분기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감가 삼각비 50, 여기는 감가상각 두개액 50 이렇게 되는 거죠. 분기 이렇게 되면서 부분재무상태표를 그리면 기계장치 그러니까 언제예요? 2021년 12월 31일자 기계장치의 부분재무상태표는 기계장치는 300이죠. 그냥 감가상각 누계액 얼마예요? 50입니다. 장부가액은 얼마예요? 250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됐죠? 어, 물론 이거 그냥 익숙해지면 바로 구할 수 있지만 똑같이 이렇게 나머지 문제도 이렇게 놓고 똑같은 폼으로 구하시면 다 풀려요, 다. 그래서 감가상각 B는 얼마인가 물어봤으니까 답은 50만 원이겠다. 다음 장 볼까요? 18번 볼게요. 다음 내용을 참고하여 2021년 12월 31일 차량 운반고의 감가상각비는 얼마인가? 취득 시점은 여전히 기초네요. 그쵸? 차량 운반고 금액, 취득세, 정액법, 내용연수 산정가치. 어, 해보세요. 빨리. 자, 이거 지우고 바로 할게요. 이거는 쉬운 거니까. 자, 간단한 거니까 바로 볼게요. 차량 운반구는 얼마예요? 2천만 원이죠? 차량 운반구 매입가액은 2천만 원이고 그 다음에 정보들이 또 뭐가 있어요? 취득세 있네.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취득세는 여기다 더해줘야 되는 거예요. 취득세는 차량 운반고에 더해줘야 돼요. 차량 운반고에서 취득가액이 얼마다? 2,200 이게 포인트인 거예요. 2,200이에요. 취득가액이 덮어서 나머지는 심플하죠. 잔존 가치 없고 내용 연수 5년 정액법이네. 잔존 가치가 없대요. 5년 정액법이에요. 그렇죠? 차량 운반구 현금 요 분계는 필요가 없지만 그래도 보여주기 위해서 현금이라고 가정할게요. 취득이 얼마예요? 2,200이라는 거에 좀 주의해 주시면 되는 거죠. 취득가액 2,200이다. 그러면 우리 감가상각비를 구해볼까요? 2,200만 원의 취득가액에서 잔존가치 없죠? 그리고 내용연수를 나눠야겠죠. 정액법이니까. 그리고 언제 취득했어요? 1월 1일 취득했죠? 12개월 썼잖아요. 그러니까 전체 12달분의 12를 조정해줘야 돼요. 결국은 1이지만 얼마예요? 440만 원? 440만 원이고요. 장부가액은 얼마인가요? 질문. 장부가액 얼마가 내야 돼요?
그쵸. 2200에서 440만 원을 뺀 1760만 원인가요? 장부가액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차량 운반구 2200만 원에서 감가상각 누계액이 첫 해 장부가액은 얼마예요? 440만 원이잖아요. 그거 빼서 1760만 원이 장부가액이 되는 거예요. 됐죠? 19번 다음 내용 참고하여 2021년도 기계장치의 감가상각비는 얼마인가 물어봤어요. 물어보는 건 2021년도의 기계장치 감가상각비예요. 21년도. 한번 풀어보세요. 취득 시점은 2020년 1월 1일이고요. 기계장치 금액은 1000만 원이고 정률법 45% 5년. 정률법 계산하는 거예요. 정률법 계산하는 거. 자, 같이 보겠습니다. 자, 일단 정율법이잖아요. 정율법은 문제가요. 항상 이개년도로 나와요. 이게 2차년도, 그러니까 이게 1차년도죠. 언제? 2020년 취득일자를 잘 보세요. 언제 취득했어요? 2020년 1월 1일 날 취득했어요. 2020년 취득한 날은 2020년 취득일자 1월 1일인데 2020년이 첫 해고요. 그 다음에 언제? 지금 물어보는 거 질문은 잘 보세요. 2021년도에 감가상각비를 물어봤어요. 2해 2021년도에. 이거는 정률법은 이럴 수밖에 없어요. 정률법은 정확히 문제를 정률법을 할 수 있냐 있는지 없는지를 물어보기 위해서는 항상 2000년도를 물어봐요. 그거 주의하세요. 그 날짜를 잘 보셔야 되는. 일단
자료는 이렇게 되는 거죠. 기계장치 취득가액은 1,000만 원이고 정율법으로 생각하고 상각률은 45%, 0.45라는 거죠. 내용 연수는 알 필요 있어요, 없어요? 내용 연수는 알 필요가 없어요. 요 45%만 있으면 돼요. 그러면 자, 분개를 한번 해볼게요. 2020년 1월 1일 취득시죠? 취득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그냥 현금으로 가장 해볼게요. 현금 1,000만 원 주고 뭐예요? 기계장치인가요? 기계장치를 취득했어요. 기계장치 현금 1,000만 원에 취득했다고 해볼게요. 이렇게. 그러면 2020년 12월 31일 요때예요. 요때. 요때. 이게 첫 해죠? 1차 년도. 첫 해 감가상각비를 계산해야겠죠? 그럼 우리 정률법에서 감가상각비 계산하는 거 어떻게 했어요? 미상각잔액에다가 정률을 곱했죠? 미상각잔액 어떻게 계산돼요? 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 누계액을 빼는 거죠. 그러면 첫 해 취득가액 얼마예요? 1,000만 원이죠. 취득가액 1,000만 원 이거잖아요. 그렇죠? 감가상각 누계액을 빼야 돼요. 첫 해 처음 감가상각비를 계산해요. 감가상각 누계액이 있어요, 없어요? 첫 해는 감가상각 누계액이 없어요. 미상각잔액 그냥 그대로 1,000만 원인 거예요. 즉 뺄 미상각잔액이 없어요. 여기에다가 뭘 곱하면 돼요? 0.45, 45%. 이거 뭐 엄청 쉽잖아. 첫 해는 그러니까 물어볼 게 없어요. 그냥 1,000만 원 취득가액에 45% 곱하면 첫 해 감가상각비가 되는 거예요. 1차 년도. 물론 여기다가도 이렇게 뭐 해야 돼요. 이거 몇 개월 썼어요? 1월 1일 취득했으니까 지금 12개월 썼죠? 12개월 썼잖아요. 요거 좀 조정해 주셔야지 돼요. 습관이 돼야 돼, 습관이. 12개월분에 12달 썼죠? 1이지만 결국은 1이지만 그래도 조정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럼 얼마예요? 450만 원이죠? 450만 원이 뭐가 되는 거예요? 차변에 감가 상각비 450만 원, 감가상각 두 개에 450만 원. 됐죠? 그러면 이때 재무상태표를 부분 재무상태표를 그리면 2020년 12월 31일 부부상태표는 기계장치 취득가액 1,000만 원에 감가상각 누계액이 얼마예요? 450만 원이에요. 그쵸? 장부가액은 얼마예요? 550이죠? 이게 지금 언제라는 거예요? 이때 12월 31일 그쵸? 장부가액이라는 거예요. 물어보는 건 언제예요? 물어보는 거는 첫 해는 안 물어본다 그랬죠? 2020년도에 감가상각비 요때 감가상각비를 물었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뭐 해야 돼요? 2021년 12월 31일 되면 또 감가상각비 계산해야겠죠? 이 계산하는 거 어떻게 돼요? 미상각잔액이 얼마예요? 취득원가 1,000만 원에서 감가상각 누계액을 빼낸다 그랬잖아요. 그게 이거라니까. 기초장부가액이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기초장부가액, 이게 지금 요 550이 언제예요? 이게 다음 날인 2011년 1월 1일이잖아. 똑같은 거예요. 이날이나 이날에는 금액을 같다 그랬잖아. 2월 하면. 얼마를 빼야 돼요? 550을 뺀 거예요. 450을 빼야 되는구나. 450을 빼야죠. 감가상각 누계액은 450이니까 이거 이게 550. 여기에다가 0.45를 곱하고 2분의 이것도 마찬가지로 12달 썼죠. 12개월이니까 12개월이니까 12 하면 금액이 얼마 나오나요? 200 247만 5천 원 나오죠. 이거 어떻게 바뀌어요? 어떻게 바뀌어요? 감가상각 누계 그쵸 두 개 합하면 얼마예요? 727만 5천 원? 727만 5천 원. 단종 가치는 272만 5천 원? 이 697만 720 697만 5천 원이에요. 계산기 없으면 아무것도 못.
697만 5천 원. 697만 5천 원. 남는 거는 302만 5천 원. 3차연도 해볼까요? 3차연도? 3차연도씩만 해볼까요? 3차연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3만 원에서 얼마 빼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가상화 두 개. 117만 5천 원 빼서 0.45 곱하기 12달 분의 12달. 한 금액이 2022년 감가상각비가 되는 거예요. 정률법이었습니다. 그렇죠? 정률법. 항상 2차년도를 물어보니까 1차년도를 구하고 그거 가지고 2차년도를 구하셔야지 돼요. 그러니까 1차년도에 요거 있죠, 요거. 요게 어디로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줘야 돼. 됐죠? 자, 20번 볼까요? 20번. 다음은 주 3일의 유형자산 관련 자료이다. 2021년이에요. 2021년 12월 30일. 감가상각 누계액은 얼마인가? 앞에는 감가상각비 물어봤죠? 감가상각비는 그 해 것만 하면 되는 거고요. 감가상각 누계액 물어보면 다 더해야 되는 거예요. 자료를 보니까 2020년 7월 1일에 상품 보관 창고 한동을 1,000만 원에 취득하고 중개 수수료 20만 원과 함께 현금 지급하였다. 취득 일자 보세요. 언제예요? 7월 1일이에요. 2020년 7월 1일. 4번 2020년 7월 1일에 취득세 50만 원과 등기료 30만 원을 또 현금으로 지급했대요. 4번 내용 연수는 10년이고 잔존 가치는 없으며 정액법 월할 상각. 월할 상각은요. 월 단위로 이렇게 중간에 기준 취득했을 때 월 단위로 해준다는 거예요. 2020년도 감가상각비는 적정하게 계상되었다. 자, 풀어보세요.
자, 볼까요? 자료를 정리해 보면요. 일단 2020년 7월 1일에 건물을 취득했죠. 창고니까 건물이죠. 2020년 7월 1일이에요. 그 취득 일자만 좀 달라요, 지금. 앞에랑 문제가. 그리고 건물의 취득가액은 1,000만 원인데 중개 수수료 20만 원.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어, 취득가액에 엎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취득가액에 엎어야 되고. 그다음에 또 뭐 많이 있는데 취득세 50만 원 어떻게 해요? 얘도 엎어야 되죠. 등기료도 취득 부대 비용이에요. 그러니까 50만 원도 없고 30만 원 등기료도 없고 그래서 총 얼마예요, 이거? 1,100만 원이죠. 정액법 잔존 가치 있어요, 없어요? 없고 내용 연수 10년 이런 것이잖아요. 그렇죠? 취득가액 정해졌으니까 됐고 이렇게 됐고 해봅시다. 2020년 12월 31일 7월 1일 취득 분계는 그냥 생략할게요. 얼마예요? 지금 1,100만 원이죠. 1,100만 원 하고 바로 그냥 여기 이따 결산 분계 해볼게요. 감가상각비 계산해야겠죠? 감가상각비 어떻게 계산해요? 어 얼마예요? 취득가액 1,100만 원에서 잔존가치 얼마? 빵 빼고 몇 년이에요? 10년이죠? 몇 달 썼어요? 그게 이제 핵심이죠, 요거는. 지금 올해 놓고 보면 몇 개월 썼어요? 6개월 썼잖아요, 6개월. 이게 이제 포인트예요. 7월 1일이니까 6개월, 6개월. 요거 조정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절반, 1년에 계산해서 절반. 얼마예요? 55만 원? 한 해가 더 올랐죠? 되죠? 네, 감가상각비 어떻게 계산해요? 똑같죠, 이거는? 1,100만 원에서 잔존가치 뺀 거를 10년으로 나눈 거를 12달분에 얘는 몇 달 썼어요? 12달 썼죠? 그럼 얘도 어떻게 하면 돼요? 12달 하면 돼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감가상각비 얘는 1년치니까 110만 원, 감가상각 두 개에 110만 원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이렇게 하면은 이제 그냥 우리가 연습할 때 이제 요거 이제 이렇게 하면 이렇게 흘러가는구나라는 걸 이제 연습을 하시면 되고요. 실제에서 만약에 실전에서 문제를 푼다고 하면 정액법 같은 경우는요. 특징이 뭐예요? 매년 똑같죠? 똑같단 말이에요. 똑같이 일정하게 비용 처리돼요. 그러면 잘 보세요. 정액법 같은 경우는 일정하니까 지금 취득가액이 얼마예요? 어, 감가상각비를 요때 감가상각 누계액을 계상하라. 또는 처분할 때도 감가상각 누계액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때 감가상각 누계액은 취득일자부터 쭉 상각된 누계액이잖아요. 총 몇 개월이에요, 이거? 18개월 아니에요? 그쵸? 18개월이죠? 그러면 이렇게 계산할 수 있지 않을까요? 1,100만 원 취득가액에서 잔존가치 뺀 거를 10년으로 나눴어요. 10년은 몇 달이에요? 10년은 12 곱하면 120개월이잖아요. 그쵸? 100이 여기다 하지 말고 전체 120개월이죠. 어떻게 할까요? 12달분에 몇 달 해요? 몇 달? 그냥 한꺼번에 두 개 더하면 되잖아요. 그쵸? 18개 이렇게 여기다 곱해도 되고 아무튼 지금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전체를 개월수로 한 방에 이렇게 해도 어차피 똑같아요. 두 번 쪼개서 하나. 여러분이 취득일자로부터 이게 3년 지났다 그러면 12 곱하기 4만 그러니까 전체를 밑을 분모를 뭐야 개월수로 나타나고 그렇게 해도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전체 분모 개월수로 하고
분모를 전체 개월수로 10년 하지 말고 120개월 하고 그중에 몇 개월 이렇게 해도 똑같다라는 겁니다. 됐죠? 네, 잠시 쉬었다 갈까요? 네, 쉬었다 하겠습니다.